네, 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박영호 대표입니다. 네, 처음으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NH농협은행 면접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농협은행 면접 준비하시면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실제 면접장에서 이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요, 행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항상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은 행원 혹은 그 다른 직무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 직무를 지원하셨을 때 도대체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얕은 깊이로 생각을 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항상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축구를 좋아하시면 골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 면접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어떻게 하면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경험과 혹은 지식사항과 엮어주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직무 중심의 역량 면접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본인이 확보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바는 대고객 업무의 두 가지 유형, 즉 수신과 여신 업무가 각각 어떤 것들이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은행원으로서 뭐 여신, 수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 밖에 외환 업무라든지 또 본사 측에서 추후에 담당하시게 될 다른 업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통상적으로 행원으로 처음 입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처음으로 담당하시는 일이 개인금융 파트에 이제 수신, 여신일 확률이 높고, 조금 연차가 쌓인 다음에도 기업금융에 이제 여신 담당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코스가 제일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입사원으로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요, 수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고객에게 돈을 받는 일을 뜻합니다. 단순 입출금 업무부터요, 계좌 개설, 그리고 송금 업무, 공과금 수납 및 대납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존재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여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신의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대출 받으러 간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신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대출 상품들이겠죠. 근데 보다 구체적으로는요, 여신은 신용을 공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포함해서 지급보증 등 차주, 즉 고객에게 빌려주는 금융상품 모두를 통칭해서 여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요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주요 업무 유형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신 파트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상품 판촉. 어떻게 보면은 행원은 영업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금융 영업인으로서 판촉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카드, 개인형 퇴직연금, 보험, 펀드, 예적금 및 부금 등 은행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판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촉 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고객의 연령대나 위험 선호도, 자산 규모,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시는 곳은 어딘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상품은 어떤 것일까를 좀 추천하는, 선별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면요, 두 번째 파트인데요, 고객 응대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판촉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요, 응대는 수신과 여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스마트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비대면 업무 처리가 힘드신 고령자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각종 컴플레인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기업금융 파트에서도 고객을 응대하는 거는 똑같겠죠. 근데 전연차일 때는 일반적으로 내방 고객에 대한 대출 상담건들을 많이 처리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필요 구비 서류 목록들을 잘 챙기고, 이걸 잘 챙겨 받은 다음에 심사부에게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다거나 기업 고객들에게 퇴직연금 계좌를 만드는 건 어떠한지, ERP 서비스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떤지, 환전 혹은 외환 관련된 서비스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떤지, 이런 교차 판매, 즉 크로스셀링 업무까지를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연차가 쌓이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관리 업무로 넘어가시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여신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객 응대 똑같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내방한 고객들을 응대하고요. 대출 신규 상담부터 재직명서 발급, 근저당권 말소 접수, 약정서 작성, 원리금 수납받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게 됩니다. 또 만기 관리, 어떻게 보면 은행도 돈을 떼어 먹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점 연체, 즉 고정이하 여신 비율, 무수익 여신 비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은행에서 주요하게 관리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시면은 이 지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나오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정 이하 여신 비율과 무수익 여신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입 행원에게는 만기 관리 업무가 맡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데요. 그래서 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혹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만기 기일이 언제 돌아오는지 명세표를 쭉 훑어본 다음에 대상자별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전화로 직접 기일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고객이 만약에 연장을 요청한다면 연장 심사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서류 준비를 고객한테 요청하고, 고객에게 서류를 접수받은 뒤 심사부를 거쳐서 도출된 최종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역할, 그리고 고객이 최종적으로 내점하면 약정서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이런 일련의 대출 여신 집행 프로세스를 관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감 관련 업무가 있는데요. 항상 은행원들은 업무가 끝난 시점부터 업무가 시작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개인 시제 결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 결산이라는 거는 이제 권종별 금액, 만원권, 5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100원, 500원 이런 동전들이 각 금액이 이제 실제 보유하는 현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일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시제 변동이 생기는 업무는 마감이 된 이후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전산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보유 현금을 모두 이제 시제함에 넣고 금고에 보관 처리하는 것이 매뉴얼로 정해져 있다는 점 인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출 심사 업무가 있는데요. 심사 업무는 통상적으로는 영업 종료 후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점 사정에 따라 좀 상이하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심사부 직원이 따로 있는 지점,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또 여신계에서 대출권을 내부 규정에 입각해서 직접 심사할 때도 존재하긴 합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세부 업무 유형에 대해서 어떤 업무들을 과연 행원들이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요.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행원으로서 어떤 지식과 태도, 역량 등이 요구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지식적인 것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될 거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할 거고, 법률 지식, 예를 들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자료라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되고, 근저당권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고객 응대 기술인데요. 설득하는 능력 판촉할 때 필요할 거고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컴플레인, 좀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요구되겠습니다. 포커페이스, 아무래도 영업인이고 고객 응대하는 서비스인으로서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막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고 본인 마음속에 이 마인드셋을 깊이 이제 아로새긴 채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연령대별, 고령자, 젊은 층, 혹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특수한 연령대 어떤 고객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맞춤 응대가 가능해야 된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제 관리나 마감기일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요. 당연히 스케줄링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 또 학습 능력, 과거에 비해서 행원 한 명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의 외연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계속 배우려는 태도, 계속 알아가려는 태도 등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거절에도 좀 굴하지 않는, 판촉을 하려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부터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거절을 당하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낮은 민감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
그 외에 뭐 기본적으로 전산을 활용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전산을 활용해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와 어떤 역량, 태도, 지식 등을 갖춰야 하는지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의 영상에 행원이 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다 기입을 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 정도 기본 지식은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골대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골대를 향해 골을 찰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시점일 텐데요. 도대체 행원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역량이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떤 렌즈에 입각해서 바라볼 것인지를 정해야 하고, 그 렌즈는 직무단위 역량, 직무 내에서 하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반한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등은 이제 추후에 찍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금방은 항상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